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또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 1.3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87%, 나스닥이 0.09%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미증시의 하락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1%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중국 상해 지수는 반면에 0.6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도 0.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만 지수가 4%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4.11%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우리 코스피 지수도 1.4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는 이오스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도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93% 조정을 받으면서 1%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6,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98%,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리플도 거래대금이 4위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2% 조정을 받으면서 1,77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바나나톡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판테온 X가 15%, 16%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3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캔디 프로토콜도 3% 오름세를 보이면서 4,252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데리믹스까지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3.75%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아티브 같은 경우에는 54%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49% 내림세를 보이면서 3,161.6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1.18% 내림세를 보이면서 967.1포인트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마니홀로 3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2,574억 원, 외국인은 2조 7,04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2,34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이 591억 원, 외국인이 1,688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지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에서는 의약품 업종은 0.4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업종 0.13%, 0.8% 조정받았습니다. 또 종이목재 업종이 2%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화학 업종까지 2.81% 하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의료 정밀 업종이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도 1.8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까지 1.7%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장비 업종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종이 3% 넘게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3.24%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업도 2.4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통업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통신업종도 1.53% 조정을 받았고요. 증권업종과 은행주, 금융업종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업이 2.25% 조정을 받았고요. 은행주는 1.4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업종까지 1.21%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이 2.52% 크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유통업종까지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또 제조업종도 1.17% 하락했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업종이 2%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반면에 운송업종이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락문화업종이 0.2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통신방송 서비스도 2.2%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음식료와 담배 업종도 0.93%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류 업종도 0.3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종이 목재 업종이 1.37% 내림세를 보였고요. 출판 매체 부재 업종까지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화학업종이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또 기계장비 업종도 1.63%, 금속업종까지 1%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제약업종과 비금속업종도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전의 공시를 통해서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을 만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오늘 한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 생산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57%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5.75%까지 상승을 하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77%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도 0.1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 오늘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85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두 번째는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들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리튬 사업을 위한 염호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포스코 엠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관건을 확보한 염호는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 북측 부분인데요.
이 여무의 리튬 매장량은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현 시세를 적용해서 판매할 때에는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포스코 엠텍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1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함께 상승한 웰크론 한텍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리튬 농축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캔들 살펴보시면 안타깝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4,83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11%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4,3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사료와 음식료 업종 관련주입니다. 지난 9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 상승한 120.9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설탕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곡물 등 다른 품목 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계 주요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고 중국의 곡물 수입 지속, 또 미국과 남미 기상 악화로 인한 파종 지연 및 작황 부진 우려, 또 해상 운임 상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한탑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일사료도 6.58% 급등세를 보이면서 2,430원에 거래 마쳤고요. 우성사료까지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2,1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함께 올랐던 다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하면서 2,71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면서 6%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도 1%대 오름세, 오늘은 6%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4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한제당도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20%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1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고요. 6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6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면서 11%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미래생명자원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3%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1%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7% 오름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7.1% 오름세 보이면서 5,7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가상과 현실이 섞인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미국 로블록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 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나 증가한 것인데요. 또 펄어비스도 오늘 내년에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지니뮤직이 오늘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빛소프트도 1.6% 상승하면서 5,7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했던 선익시스템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오늘 5%대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 13%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5%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다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까지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어제는 2% 빠지면서 장을 마쳤지만 오늘은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6,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3% 오르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11%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88% 상승을 하면서 4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범 5년 반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에 지난 9일까지 국내 37만 8,999대, 또 해외에서는 12만 1,192대 등 총 50만 191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브랜드 첫 SUV 모델 GV80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46%나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고, 또 처음으로 글로벌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현대위아가 가장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6%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77,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기아도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강부업권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2%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해서요. 장중에 3.44%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2%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83,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가장 크게 올랐던 현대위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오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7.11% 급등세를 보였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43% 상승하면서 77,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5월 10일 날에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44%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강부업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현대차는 22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5개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휴젤입니다. 휴젤이 1분기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해외 수출확대 기대감이 퍼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휴젤은 지난 2월 중국 톡신 정식 시장에서 론칭하고 또 사원제약과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했는데요. 현재 1,100개의 병의원에 입점을 했고 연말까지 3,000개 입점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편 휴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95억 원으로 13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네, 휴젤 이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7%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6.22%까지 고점을 찍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도 3% 넘는 오름세, 오늘은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0만 9,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에이프로젠 그룹주입니다. 에이프로젠이 어제 한국거래소 상장 공동 대표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에이프로젠의 기업 가치를 약 5조 원 수준으로 평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에이프로젠이 이르면 오는 9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에이프로젠은 주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4,662억 원으로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에이프로젠 HNG가 14%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에이프로젠 제약도 4%대, 에이프로젠 KIC는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나씩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살펴보시죠. 캔들 보시면 오늘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9.83%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9%까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는 0.43%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2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왔는데요. 오늘 8%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3%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21%까지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었지만 고점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가장 크게 올랐던 그룹주죠. 에이프로젠 H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많이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14%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8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RF 머트리얼즈입니다. RF 머트리얼즈가 오늘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과 모듈 제조 기술 국산화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17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번 과제는 RF 머트리얼즈가 총괄 사업자를 담당하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와 이를 활용한 수 킬로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국산화해 방산 및 산업용 제품, 또 의료기기 등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식에 RF 머트리얼즈 오늘 6%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RF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0.17%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9%까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6%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1% 넘게 빠지면서 2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8,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바이오팜의 올해 1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은 전년보다 3,464.06% 늘어났고 또 영업이익은 75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순이익도 1,2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내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매출 상승 등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SK바이오팜 오늘 빨간불을 켰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7%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0.94% 상승하면서 10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자사의 우선주 투자기관에게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해외 상장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상장 실무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두나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주 상장 시에 보통주를 상장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구주 매출 과정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우리기술투자가 1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11,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도 4%대, 대성창투까지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4,4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하나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두나무 관련주들이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6,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20%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도 1%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지만 오늘 4거래일 만에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14% 급등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3%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4,635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조금은 반납하고 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성창투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도 0.62%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종목 첫 번째는요, 바로 녹십자 그룹주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면서 녹십자 그룹주들이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약세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식약처의 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어제 녹십자가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해 허가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혈장 치료제는 공익적인 가치로 개발 의의가 있다며 품목 허가를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는데요. 녹십자 그룹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녹십자는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8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다른 그룹주들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녹십자 MS와 녹십자 홀딩스가 3%대 조정, 또 녹십자 셀이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41,5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룹주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그룹주들 녹십자 랩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그래도 0.8%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0.9%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3%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0.9%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98,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른 그룹주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살펴보시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낙폭 조금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조정받으면서 장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까지도 3%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38,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룹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 살펴보시죠.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찬가지로 3%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1%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4.31%까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저점을 찍고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고요. 어제도 2%대 조정, 오늘도 3%대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하락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DL입니다. DL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60억과 3,246억 원을 기록했지만 경상영업과 순이익은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케미칼 부분에서 1월에서 2월 윤활유 부진 및 운송비 상승 영향과 또 카리플렉스 부분에서 예상보다 길었던 정기보수로 부진한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DL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살펴보시면요. DL 같은 경우에는 4%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살펴보시면 13% 내림세를 보이면서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도 1%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도 13%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8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장 가장 핫했던 검색어 상위 5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상위 첫 번째 1위는요.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던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틀째인 오늘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16만 원까지 오르면서 반등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이후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1%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출발해서요. 장중에 살펴보시면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16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점을 8%까지 급락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찍고 결국에는 4%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공모가 10만 5천 원보다는 40.48%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종목별로 투자자별 흐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어제 오늘 이거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이 물량을 계속 팔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이 7,420억 원으로 코스피 종목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어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2위는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한때 결국 8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2월 30일 이후에 약 4개월 만인데요. 이로써 지난 1월에 10만 전자를 눈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약 4달 만에 주당 8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9%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72%까지 저점을 찍으면서 79,8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만 원 선을 지키면서 8만 원에 종가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2.4% 조정을 받으면서 8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도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3위는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조금 전에 특징주에서도 설명해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명 공시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주가 흐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4위는요. 바로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이 철강업계 강세 속에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때 84,3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약 40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세와 호실적에다가 오늘은 또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 소식도 그룹주 전체로서 수혜를 입었는데요. 포스코 강판의 매출액은 2,53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7% 늘었고 또 영업이익은 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오늘 약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0.14%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13%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조금 내려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결국에는 4%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철강석 가격 상승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입어왔는데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직전 거래일인 어제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74,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까지도 4% 넘는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7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5위는요. 바로 HMM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해운업 초호황기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는 HMM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HMM은 간밤에 MSCI의 5월 반기 리뷰 결과 한국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수를 따르는 ETF 등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HMM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10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시초가 14,900원 대비 298%나 오르면서 연초 대비 3배가량 주가가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요. HMM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캔들 살펴보시면 윗꼬리 조금은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0.56%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지만 장중에 9.35%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48,550원까지 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5월 6일 같은 경우에도 11%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어제도 0.45%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7% 급등세를 보이면서 47,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핫5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우리 시장 다시 빨간불 켜기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